안녕하세요. AN세무회계 안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즘 계속 이슈죠.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상생 임대주택은 제가 영상에 한번 올렸지만 혜택이라고 하면 이제 이 거주요건을 면제해 준다는 거죠. 이 거주요건은 어떤 거주요건이냐?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는 2년 거주까지 해야 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상생 임대주택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여기 있는 이 2년 거주 이거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논란이 있어요. 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특례에 대해서 신문 10답이라고 해서 이번 정부에서 이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상생 임대 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보고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계약 기간, 직전 임대차 계약은 무엇인지,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에 있는 상생 임대 제도 이제 규정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어떨 때 거주 요건이 면제가 되고 어떨 때는 거주 요건이 면제가 안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이게 이제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이제 특례예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해야 되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는 2년의 거주 요건도 필요하지만, 이 요건에 모두 만족을 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때 2년 거주 요건만 면제해 준다는 거죠. 그 말 뜻은 뭐냐? 애초에 1세대가 1주택만 소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요 상생 임대주택이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겠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1주택이 돼야 되고, 그 최종 1주택이 요 상생 임대주택이 됐을 때 플러스 내가 이거를 조정해서 사서 애초에 취득했을 때부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거주 요건이 있는 주택일 때, 즉 첫 번째 요건은 1세대가 1주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주택을 조정해서 취득을 했었어야 돼요. 애초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거주 요건이 없죠. 비조정은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거주를 하지 않아도 맨 마지막에 팔면 비과세가 되니까요. 그렇다면 일단은 요 155조의 3, 내가 마지막에 이 주택을 팔 거고 내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을 해서 이제 거주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생 임대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을 해서 거주 요건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3의 요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상생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이고, 요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아직 개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2022년 2월 15일 이제 전 정부에서 신설을 해놓은 규정인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납세자한테 유리한 이제 개정이니까 소급해서 적용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계약의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는 직전 임대차 계약, 두 번째는 상생 임대차 계약. 이 두 가지 계약을 놓고 봤을 때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을 비교했을 때 이제 5%의 증액 제한을 지키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은 뭐고 상생 임대차 계약은 뭐냐가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계약 기간이에요. 그래서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전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1년 6개월 미만이라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생 임대차 계약은 임대한 기간이 반드시 2년이 넘어야 됩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이 계약 기간이 2년이 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요건에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요건, 임대 개시일 당시 1세대 1주택, 그리고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 9억 초과하지 않을 것, 요거 두 개는
이제 조만간 삭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반드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죠. 즉, 이 말 뜻은 뭐냐? 주택 취득 전에 전 주인이 임대차가 있었는데 요거 승계해서 취득하는 거 있죠. 그때 이 전 주인과 체결한 요 계약, 이거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면 직전 전 주인이 체결한 전세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끼고 내가 이 주택을 취득을 했다면 나의 직전 임대차 계약은 뭐가 되냐? 요 전 주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나와 이제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하겠죠. 이게 이제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실질적으로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계약을 1년으로 했습니다. 근데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실제로 1년 8개월 동안 임차인이 살고 나갔어요. 요거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을 2년을 했는데 이제 임차인과의 합의를 통해서 임차인이 1년 3개월만 살고 나갔습니다. 요거 직전 임대차 계약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직전 임대차 계약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은 상생 임대차 계약을 확인을 해볼게요. 상생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 이후에 5%의 증액 제한을 지킨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계약 반드시 2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계약 기간이. 여기에서 말하는 상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임차인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달라도 된다는 거죠.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계약 종료 이후에 다른 곳으로 나갔다. 그러면 새롭게 임차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 임차인과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그 직전 임대차 계약과 대비해서 이 5%의 증액 제한만 지켜주면 되고 그 계약이 반드시 2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좀 복합적인 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집주인이 있었고 B라는 임차인이 있는 이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을 내가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은 승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계약은 나의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겁니다. 이 임차인이 계속 살기로 결정을 해서 내가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새롭게 나와 B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이게 바로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죠.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를 하고 보통은 2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와 새로운 임차인 C가 계약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차인이 바뀌었어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때 5% 증액 제한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 이 계약이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되고 이 기간은
반드시 2년이 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1년 6개월, 2년은 전부 다 실질 임대기간으로 보시면 돼요. 계약을 1년으로 했어도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1년 6개월이 넘었으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계약서에는 2년으로 써 있는데 실제로 임차인이 1년 6개월만 살고 나갔다면 그거는 상생 임대차 계약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사실상 계약의 당사자가 누군지, 어느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인지, 어떤 계약이 상생 임대차 계약인지,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에 반드시 5% 증액 제한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느냐? 최종적으로 1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거주 요건이 있는 주택을 팔 때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상생 임대인 제도를 이렇게 신문 10답으로 설명을 어렵게 복잡하게 해놨어도 과연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5% 증액 제한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rentHome.go.kr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렌트홈이라고 써있죠. 렌트홈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5% 증액 제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랑 월세랑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5% 증액 제한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죠. 여기에서 5% 증액 제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